자, 선불이라는 말을 또 시험에 물었죠. 선불 말면요, 선불 맞은 호랑, 떡이 걸렸어. 서자. 선불 맞은 호랑이 이런 말이 있는데, 요 선불이 뭐냐면 빗 맞은 총알이야. 빗 맞은 화살이 아니야. 시험에 빗 맞은 화살 아니지. 빗 맞은 총알. 그래서 빗 맞은 총알을 선불이라고 하고, 설면하다 하면 좀 자주 못 봐서 낯이 설다. 설면하다 하면 자주 못 봐서 낯이 설다. 그리고 설핏하다 하면 거칠고 성기다. 성기다가 무슨 뜻? 성기다. 응? 듬성듬성하다. 성기다 하면 듬성듬성하다. 그래서 거칠고 듬성듬성할 때 설핏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손거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단어입니다. 손거칠다 하면은 손버릇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야, 너 휴대폰 예쁘구나 하고 가져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손거칠다 하면은 손버릇이 나쁘다. 자, 손끝 맺다 하면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손끝 맺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손시시라는 말이 있죠. 손시시 하면은 남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대가로 주는 거야. 남의 수고에 대해 대가로 주는 물건을 우리가 손시시라고 합니다. 다음에 숫되다라는 말이 있죠. 얘도 한글 맞춤법에 나오는 단어로 숫적다라고도 하고 숫되다라고도 하는데, 즉 매우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그래서 숫되다, 숫접다 하고 매우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접다 하면은 받침 뭐 써요? 비읍 받침 쓰죠. 숫되다, 숫접다. 다음 이제 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다 하면 벌레나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습하다 하면은 이게 뜻이 의외로 아주 사내답게 활발할 때 습습하다. 그러니까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그냥 느낌상은 이 뜻이 아닌데 싶은 게 시험에 내는 거야. 그래서 습습하다 하면은 사내답게 활발하다. 시거에 하면 우선 급한 대로라는 뜻. 시거에 하면 급한 대로. 시나브로 이거 뭐 만인이 다 아는 거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부사죠. 시나브로. 다음에 신한고난하면요. 신한고난하면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한고난하면 병이 점점 심해질 때. 그리고 시시부지. 흐지부지하고 같은 말인데 일이 어름어름 아무렇게나 해나갈 때 시시부지라는 표현을 쓰고, 씨앗도 시험에 나왔죠. 씨앗은 남편의 첩을 씨앗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씨앗을 본 돌부처, 이게 뭐냐면 그 돌부처도 씨앗을 보면 돌아앉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첩한테는 시샘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도 씨앗을 보면 돌아앉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씨앗, 남편의 첩을 말하고요. 시위잠이라는 게 있어요. 시위잠은 활시위처럼 웅크리고 자는 잠. 그러니까 새우잠은 새우처럼 구부정하게 자는 잠이고 비슷한 게 이 시위잠.
웅크리고 자는 잠이지. 근데 또 이게 건강에는 좋다고 그러대. 웅크리고 자는 게. 왜냐면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게 건강에는 좋다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이렇게 활개잠이라고 그러지? 뇌활개를 펼치고 그렇게 자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러네. 근데 의사도 잘 몰라요. 알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말이야. 그래서 시위잠, 웅크리고 자는 잠을 말하고, 다음에 실답다라는 말. 실답다 하면은 진실하고 믿었다라는 뜻. 자, 아람치라는 말이 나와요. 아람치. 자기의 차지, 즉 제 몫을 아람치. 안다미로가 출제됐죠? 넘치게 많이야, 아니면 넘치지 않도록 조금이야? 넘치게 많이. 안다미로. 그런데 조심할 건 우리 한글 맞춤법에 안담이 씌우다가 있죠? 이건 뜻이 전혀 다르지? 무슨 뜻이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안담이 씌우다 하죠. 다음에 암상이라는 말. 암상. 남을 미워하고 샘내는 걸 암상. 그래서 우리가 암상 부리다, 샘내다 이 말이야. 남을 미워하고 샘낼 때 암상이라는 말을 쓰고, 안팡스럽다라는 말. 우리 그 애들 우유 중에 앙팡이라고 들어봤나? 그 앙팡이 즉 불어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유어인 안팡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아주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정답은 그거 만든 우유협회, 그 우유 만든 회사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안팡이야. 안팡하면 몸이 작아도 다부지다. 그래서 안팡스럽다. 애면글면이죠. 애면글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야. 그래서 애면글면 시험 공부를 한다. 애면글면 담을 타고 넘어간다. 그죠? 애면글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야. 애오라지, 즉 마음에 부족하지만 겨우 애오라지. 그 다음 앵도라지다는 충분히 예상되는, 그죠? 앵도라지다, 토라지다라는 말. 그 다음 얼음이라는 말은 맞춤법 문제에서 얼음과 얼음을 구별하겠죠. 이 얼음은 뭐예요? 얼다를 밝혔으니까 이건 그냥 언 거고,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얼음은 본래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의미야? 사물이 맞닿은 자리, 물건의 끝이 닿는 자리를 얼음이다라고 해요. 자, 어리보기라는 말이 있어. 어리보기 하면 이 얼뜬 사람. 문제는 얼뜬 사람이 뭐냐 이거지. 모자란 사람. 어리보기, 모자라다. 어이딸도 시험에 나왔죠. 어이딸은 어이딸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 어이딸은 무슨 뜻? 어머니와 딸이야. 어이딸. 그 다음 얼금이라는 말이 있지. 즉 어떤 자국이 드문드문 있을 때 얼금. 그리고 엄전하다라는 말이 있어. 의외로요, 엄전하다 하면요, 하는 짓이 정숙하고 점잖다야. 엄전하다 하면 하는 짓이 즉 점잖고 정숙하다, 엄전하다. 그 다음 어셈도 시험에 나왔죠. 역시 한글 맞춤법에 디귿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 어셈, 즉 서로 주고받았고 맞비기는 셈을 어셈. 자, 엉놀이 출제됐죠. 엉놀이 무슨 뜻? 남의 환심을 사려고 서두르는 짓을 엉놀이. 그래서 엉놀이를 떨다 그러면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양 떨고 할 때 엉놀이.
그 다음 여울은요, 아주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야, 약하게 흐르는 곳이야, 세게 흐르는 곳이야, 세게 흐르는 곳이야. 여울 하면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그 다음 여투다 하면요, 나머지를 모아두다. 여투다 하면 나머지를 모아두다 라는 뜻. 열없이가 출제됐지. 열없이. 우리 정주영의 유리창에도 식구가 나오죠.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그렇죠? 열없이. 한 단어야. 없이 붙여야지. 열없이. 무슨 뜻? 조금 부끄럽게, 겁이 많은 것. 열없이. 오금 출제됐죠? 오금. 무릎에 구부러지는 안쪽을. 그죠? 오금. 그래서 오금이 저리다 이런 말, 긴장할 때 오금이 저리다 이러고, 또 오금을 펴다 하면은 좀 몸을 좀 펴고 씩씩하게 굴라 할 때 오금을 펴다. 오금, 무릎에 구부러지는 안쪽. 올대다는 철이 들다야. 철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철이 드는 걸 올대다. 그리고 오지다 하면은 야무지다. 다음에 쭉 가서 이 우세라는 말이 있죠. 우세. 우세하면 남이 비웃을 만한 짓이야. 그러니까 남 우세스럽다 하면 남들의 비웃음을 받을 만하다. 그걸 줄여서 남세스럽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세스럽다 하면 비웃을 받을 만하다. 거기서 온 말이 남세스럽다야. 근데 이걸 자꾸만 사람들이 남사스럽다 남사스럽다 하니까 남사스럽다도 표준어가 됐지. 그래서 지금은 남사스럽다, 남세스럽다 둘 다 맞죠. 원래는 남세스럽다만, 남세스럽다가 남우세스럽다 해서 온 말인데, 그래서 우를 빼고 남세스럽다라고 써도 되고, 또 그건 남사스럽다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셋 다 표준어입니다. 남사스럽다, 남세스럽다, 남우세스럽다. 자, 그리고 올가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울가망하다, 울가망하다는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울가망하다 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자, 시험에 울력이 나왔죠? 울력은 힘을 합치는 일이고, 성당은 항의하는 거니까 울력성당이라는 말이 있지. 울력성당. 때를 지어가서 항의하는 거야. 울력성당. 오늘도 택시업계 기사분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그죠? 카카오 그 카풀 제도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울력성당을 하다 그러면 때를 지어 몰려가 항의하다 이 말이에요. 카풀 웹에 대해서 그 택시 업계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면서 지금 시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택시업계 불친절은 충분히 알려져 있고, 또 택시 기사분들이 함부로 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급할 때는 막 뭐야 이거 지역도 가려서 태워다 주고, 그렇지만 그게 밉다고 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한 어떤 물건이나 정책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그 직종의 사람들이 항의하고 항변하는 건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예요. 그건 결코 괜한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택시업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카풀 앱의 그런 시행이 과연 그 택시의 불친절함을 누를 만큼 그렇게 추진해야 될 급박한 이유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솔직히 스님 입장에서는 아니
카카오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냉큼 탄다? 난 이거 무서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택시는 그래도 회사가 있고 운전하는 자의 신분이 있잖아. 그래도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냥 외부로 어떤 차가 카풀을 해준다 해서 그 사람하고 맺어져서 그 차를 탄다? 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러다가 또 사고가 몇 번 나면 그때 가서 뭐라 할 것 같은데, 그 안전장치가 뭐가 있는지 나는 좀 궁금하더라고. 자세히는 안 봤는데 카풀이 안전장치를 뭘 두는지. 솔직히 남의 차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택시 타는 것보다 몇 푼 아낀다거나 아니면 그냥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가자는데, 그 사람이 카풀을 하기로 했는데 출근 시간에 이 새끼가 안 오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카풀 제도가 필요한가 싶어요. 서양처럼 커다란 나라는, 그죠? 그래도 먼 거리 가는데 택시를 타기엔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가는 사람과 맺어져서 그런 걸 통해서 가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면 걸어가도 되는데 뭐. 알겠어요? 며칠 걸려서 그렇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땅덩어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시행 전부터 이건 우리의 생존권을 방해하는 거다.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 가끔 얄미운 분들도 있지만 그 취지는 10분 공감이 되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자, 그걸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이 새끼들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또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걸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손을 들게 돼 있거든. 그렇게 어떤 직장에 생존권을 보장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신문기사의 통계가 이 인터넷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약 30%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당연히 상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게들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그만 소규모의 옷가게들 싹 거의 다 전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커다란 유통 체인망하고 인터넷 업체만 남았다는 얘기지. 과연 이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배달되고 쉽게 쇼핑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마냥 좋다고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는 안 되면 뭐 조그만 옷가게라도 열고, 그죠? 그러면서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의 어떤 인터넷 그런 업체들의 등장을 이제는 우리도 마냥 신기하고 편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이제 우리나라도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일자리. 그리고 이제는 동네 떡볶이점들도 뭐 옷달, 뭐 맛달, 뭐 앗달 이런 체인점이 아니면은, 그죠? 안 되는 거야. 그냥 동네 떡볶이점 만들어도 그 옆에 뭐 맛달 이런 거 나오면 그리 간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떤 기업화되어 있는 거 말고는 자영업자들이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거기 이번에는 어디에 있냐? 어? 아, 울려까지 했지? 그 다음에 웃기. 웃기가요. 우리 웃기라는 단어는 어디서 공부했지? 한글 맞춤법에서 표준어 규정이죠? 표준어 규정에서 윗을 쓰느냐, 웃을 쓰느냐. 웃은 그에 해당되는 아래가 없을 때. 그러면서 그 예문으로 웃던 웃기. 그때 그 웃기야. 그래서 이 웃기는 어떤 떡을
올려놓고 그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 얹어놓는 걸 웃기라고 합니다. 데코레이션, 장식용으로 올려놓는 걸 웃기라고 해요. 자, 웅숭그리다 하면은 몸을 움츠러들이다. 웅숭그리다, 몸을 움츠러들이다. 그리고 음전하다. 요거 조심해. 음전하다. 왠지 음전하다 그러면 뭔가 음흉하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뜻. 점잖고 우아하다는 거예요. 말이 우아하고 점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행이 우아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품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말을 상황에 맞게 정제된 말을 쓴다는 거지. 욕을 하는데 우아하다고 해서 아 시발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시발 이러는 게 이게 우아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상황에 적절한 말을 쓰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우아하고 점잖다. 음흉스럽다는 뭐야? 엉큼한 데가 있다. 음흉스럽다. 엉큼한 데가 있다. 그 다음 입시시라는 말이 있어. 입시시. 입시시 그러면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돈으로 입막음하는 거지. 입시시. 다음에 지읒에서 자치동갑이란 말이 있네요. 자치동갑하면 한 살 차이 동갑을. 말이 좀 이상하지? 동갑이라고 해놓고 한 살 차이라고 했으니까 한 살 차이 나는 동료를 자치동갑. 잔생이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거. 잔생이. 그 다음 잡을손이야. 잡을손 하면 이를 다잡아 하는 솜씨. 잡을손. 그 위에 잡돌이도. 잡돌이. 잘못되지 않게 미리 단속할 때 잡돌이하다. 제우라는 말 역시 출제됐죠. 제우라는 부사는 매우 재빠르게. 그러니까 제우치다 그러면 일을 빨리하게 몰아치다. 제우치다. 저하다라는 말은 알죠? 두려워하다. 저하다. 자, 쭉 내려오면 좆살하다라는 말이 있을 거야. 이 좆살하다도 맞춤법에 등장하는 단어고 시험에서 낱말 뜻으로 물었지. 좆살하다 그러면요, 노인의 얼굴이 깨끗한 거야. 반점도 별로 없고 얼굴이 깨끗할 때. 그러니까 레이저로 싹 지웠든지. 알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깨끗하면 좆살하다라고 하는 거야. 좆살하다. 또 쭉 내려와 주접들다라는 말이 있어. 이 주접들다 그러면 잔병치레가 많아서 잘하지 못할 때 주접들다. 그리고 중동무의라는 말. 중동무의. 우리 중동무의 하면요, 일을 끝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 그만둘 때. 중동무의 하면 일을 끝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 그만둘 때. 우리 한자성으로 뭐라 하나? 일을 끝맺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용두삼이 그러죠. 용두삼이 하는 거예요. 용두삼이. 중동무의. 다음에 지식거리다라는 말이 있어. 지식거리다. 하기 싫은 걸 짓궂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지식거리다 하면 하기 싫다고 하는데 짓궂게 요구하는 거. 지식거리다. 지청구가 있죠. 지청구. 즉 까닭없이 남을 탓하는 거. 지청구를 하다 하면 이유 없이 남에게 탓할 때. 지청구. 자, 진솔도 아주 예전에 출제됐었는데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빤 새 옷. 그걸 진솔이다. 그 다음 짬짬이죠. 조심해. 이 짬짬이하고 이 짬짬이는 뜻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죠? 지금 얘기하는 짬짬이는 말 그대로 틈날 때마다 이 뜻이고, 아래 짬짬이는 담합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짬짬이로 가격을 동결했다. 기업들이 짬짬이로 가격을 인상했다. 그래서 짬짬이 하면 이는 담합하는 거야. 끼리끼리 짜고 담합할 때는 짬짬이라고. 절대 짬뽕과 짜장 함께 나오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건 짬짜면이고, 알겠어요? 그건 짬짜면이고, 짬짬이 하면은 기업들이 담합하는 걸 말해요. 자, 책상 물림 출제됐었죠? 책상 물림. 글만 읽어서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거야. 버스비가 얼마인지, 지하철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요새는 교통카드 쓰니까 스님도 지하철비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 그죠? 그냥 카드 뭐 1회, 2회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거리마다 다르잖아. 거리마다. 그래서 이 책상 물림. 우리 이걸 한자성어로는 비슷한 말로 백면서생이라고 하죠. 백면서생. 책상 물림. 한자성어로는 백면서생이라고 하지. 다음에 쭉 내려오면 0878이 있어. 그래서 0878 함부로 짓거리는 거. 0878. 우리 흔히 콩이요, 매주요 뭐 이러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 0878. 다음 쭉 내려오면 트레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시 출제됐죠? 트레발이. 즉 까닭 없이 남에게 반대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발이를 굴다 이러면 자꾸 트집 잡는 거지. 트레발이 트집 잡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듣보잡이 이런 말은 만든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놈 이렇게 만든 말이니까 그게 순 우리말로 오해하면 안 되고 그런 인간을 트레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무슨 얘기하면 꼭 트집 잡는 거 그걸 트레발이라고 해요. 다음에 퍼니. 퍼니하면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모양. 퍼니. 그리고 풀치다라는 말이 있어. 풀치다. 마음을 돌려 너그럽게 용서하다. 풀치다. 다음에 히읗에서 한둔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데서 밤을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추운 데서. 한자로는 노숙하다. 그래서 이슬노자를 썼죠? 이슬노자를. 노숙할 때 이슬노자를 썼어. 길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운 데서 자는 잠. 이걸 한둔, 추운 데서 밤을 지내는 거, 노숙. 함초롬하다 하면은 가지런하고 곱다. 함초롬하다. 자, 하더미. 남편이 있는 여자. 그리고 하답이 아내가 있는 남자. 하더미 그랬다고 뜨거운 엄마 아니에요. 따라서 하더미, 하답이.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호러미, 호라비라고 하는 거고, 호러미, 호라비라고 하는 거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는 핫어미, 하다비. 자, 하도 출제됐죠? 솜을 넣어둔 옷이야. 솜을 두툼하게 넣어서 즉 겨울에 입는 하도. 그죠? 공교롭게도 이 핫이 뭐 뜨거운 옷 이래도 돼요. 결국 솜을 넣어서 두툼한 옷, 하도. 해동가 바다 역시 출제됐죠. 해동가 바다. 해동가 바다 하면요. 어떤 일을 해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줄 때까지 계속할 때, 해동가 바다라고 합니다. 다음 허투루 하면 대수롭지 않게. 허투루 여기지 않다. 허투루 대수롭지 않게. 다음 호젓하다라는 말. 호젓 그 전에 해살. 허투루 밑에 해살. 해살 짓다 하면
뭐 좋은 말 같은데 아니야. 회방 놓는 거야. 회사를 짓다 하면 회방 놓다. 그리고 호젓하다 하면 쓸쓸하다. 호젓하다, 쓸쓸하다. 그리고 혼전만전. 흥전만전이 아니야. 혼전만전. 아주 재물을 펑펑 쓸 때. 우리 다른 말로 흥청망청이라고도 하지. 흥청망청이라고도 해. 혼전만전. 아낌없이 재물을 쓰는 모양. 자, 호찌다라는 말이 있어요. 호찌다 하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호찌다 하면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다음에 환치다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고. 자, 다음에 hit덥다라는 말이 나오죠. hit덥다. hit덥다 하면요. hit덥다 하면은 곧 겉만 호화롭거나 또는 거만하게 굴 때 hit덥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단위성 명사를 넣어놨는데 다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수량이 나온 것만 기억하면 돼. 수량이 나오는 것. 예를 들어 장작 한 강다리 몇 개라고? 100개비를. 장작 한 강다리 100개비를. 또 그 밑에 오이 한 거리 몇 개라고? 50개. 오이 한 거리 50개. 그 다음 비웃 한 두룸 몇 마리? 20마리. 두룸. 비웃 한 두룸 20마리. 또 고등어 한 뭇, 생선 한 뭇. 이때 무슨? 10마리야. 10마리야. 즉 생선이나 미역 등 한 무슨 10마리를 말해. 그 다음 바늘 한 쌈 그러면 바늘 한 쌈 하면 24개. 또 기와 한 우리 하면 2000장. 기와 한 우리 하면 2000장. 또 마늘 한 접 하면 100개를. 그리고 북어 한 쾌 하면 그러면 20마리를. 김 한 톳 그러면 100장을. 김 한 톳 그러면 100장을.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씨를 나타내는 단어. 여기서 여우비가 한번 출제됐죠. 여우비. 햇볕이 쨍쨍한데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를. 햇볕이 쨍쨍한데 내리다 그치는 비를 뭐라고 한다? 여우비. 또 우비가 있죠. 우비. 한꺼번에 쫙쫙 내렸다가 일시적으로 그치는 비. 우비. 즉 쫙쫙 내렸다가 잠시 그치는 비. 우비. 올해 시험엔 해미가 나왔죠. 해미. 바다에 낀 짙은 안개. 바다에 낀 짙은 안개를 해미라 합니다. 자, 맨 위에 보면 능계가 있었어요. 능계는 안개보다 조금 굵은 비야. 능계하면 안개보다는 조금 굵은 비. 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저녁을 가리키는 말로 해름, 해거름, 해넘이 또는 어스름. 어두워질 무렵 이 말이야. 어스름. 또 땅거미 또는 저녁나절 이런 말들이 저녁 때를 의미하죠. 자, 12지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례. 그래서
자시 그러면 오후 11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24시간을 12시간으로 쪼갰고 자시는 오후 11시부터 1시. 이걸 한자로는 삼경이라 하죠. 그래서 아주 밤늦은 시간 삼경이라 한단 말이야. 자시만 기억하면 되지. 오전 11시부터 밤 오후 11시부터 2시간 단위로 끊으면 돼. 그리고 순서 외우고 있으면 되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여러분들 태어난 생년월일에 예를 들어 을미년이다 이러면은 양띠겠죠. 그래서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거하고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 10개가 만나서 만든 게 60갑자예요. 60갑자. 이해돼요? 그러니까 60갑자의 뒤에 있는 게 곧 자신의 띠죠. 띠. 그렇죠? 갑자년생 그러면 무슨 띠라는 거야? 쥐띠라는 거지. 자가 쥐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는 무슨 띠니? 호랑이? 호랑이며 네가 태어난 애가 무슨 인인지 아니? 잘 모르니? 뭐 경인년이든 먼 인년이든 인이 들어가겠지. 그지? 호랑이 인자가. 또 뒤에 친구는 무슨 띠니? 개띠? 개띠면은 자네 태어난 애 술자가 들어가겠네. 그죠? 이해됐어요? 자, 거기 날짜예요. 삭이라는 글자가 나와. 초하루를. 그래서 주의할 게 이 삭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얘가 삭 했을 때 얘가 매월 초를 말하기도 하고 매월 초를 삭일 그러면 매월 초하루를 말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한 달이야. 월을 말한다. 그래서 월마다 내는 돈이 뭐야? 삭월세고 그 월마다 내는 돈이 삭월세인데 거기서 이제 삭을세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래서 삭은 초하루, 매월 초를 말하기도 하고 삭이라는 말이 한 달을 말하기도 해. 알았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삼삭 그럼 무슨 뜻이야? 3개월이라는 뜻이야. 알았어요? 삼삭이 지나 그러면 3개월이 지나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 순자는 열흘 순자.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에 삼순구시 그럼 무슨 말이야? 한 달에 9끼니까 매우 가난한 처지 삼순구시. 우리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한성순보라는 책 들어봤지? 아니 신문 들어봤죠? 한성순보. 그럼 한성순보는 얼마 만에 내는 신문이겠어? 열흘마다. 그렇죠? 열흘 순자. 그 다음 이 발할망자가 날짜에 쓸 때는 보름을 말해요. 15일 보름을. 그러니까 발할망자가 보름을 말하니까 이 보름을 지났으면 기망. 이미 보름이 지났다. 기망. 반면에 아직 보름이 안 됐으면 미망. 그러면 아직 보름 전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망은 15일을. 자, 요 생강염자가 날짜로는 20날을 말해. 생강염자가 날짜로는 20일, 20날을 말한다. 20일. 그래서 8월 염간에 그럼 무슨 뜻이야? 8월 염간에 그러면 8월 20일쯤에 이런 뜻이지. 자, 회는 금음 회자고요.
그러면 그래서 60갑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여기에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결합하면 60이 되고 이 60이 돌아온다 해서 61세를 뭐라고 그래? 환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갑, 환갑 이런 말을 쓰는 거지. 60갑자를 말합니다. 자, 이제 풍속의 행위로서 고수례라는 게 출제됐죠. 사실은 이 고수례는 맞춤법 문제로 주로 나왔죠. 그래서 굿하기 전에 음식을 떼어주는 걸 고수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바람의 명칭으로 동서남북에서 그 부는 바람을 먼저 동풍을 뭐라고 해? 높새바람 또는 된새바람 또는 새바람 또는 동부새, 그렇죠?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거를 이제 춘풍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춘풍하고 고전문학에 춘풍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 봄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서풍을 뭐라고 해? 한이바람 또는 가수할바람 또는 갈바람이라 해요. 그래서 갈바람하고 출제됐죠. 갈바람, 또 한이바람으로도 출제됐고, 그리고 이 서풍을 추풍, 봄, 여름, 가을, 겨울로는 추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풍 낙엽에 그러면 가을바람, 낙엽이 질 때 이런 의미지. 자, 남풍을 뭐라고 해? 마파람. 그리고 계절로는 하풍이라고 부르죠. 바람, 마파람. 그 다음 북풍을 뭐라고 한다? 된바람 또는 된바람. 그래서 겨울 동자를 써서 동풍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풍이라고도 부르죠. 호풍 또는 동풍. 주위에 동서남북 할 때 동자를 써서 동풍 그러면 이건 어떤 바람을 말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곧 동풍이고, 동력동자를 쓰면 동풍이고, 계절로는 춘풍, 봄바람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겨울 동자를 써 동풍 그러면 북풍을 말한다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외워둬야 됩니다. 자, 24절기. 올해도 24절기를 봄을 가지고 순서대로 쓰는 걸 물었죠. 입춘 알려주고 우수 알려준 다음 경칩과 춘분과 청명을 빈칸으로 둔 거야. 그렇죠? 근데 답이 경칩과 춘분과 청명의 순서를 몰라도 이게 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 풀게끔 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이런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는 최소한의 것만 외우면 되는데 적어도 청명이 봄이다 이건 알아야겠다 이거야. 적어도 한로가 가을이다 이건 알아야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24절기가 봄에 해당되는지 여름에 해당되는지 가을에 해당되는지 이거 알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외울 때 뭐 입우 경춘 청고 입소 망하 소대 입처 백추 한상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 되겠다 이거지. 선생님 외우기 싫으면요? 그럼 깨끗이 마음을 비우면 돼. 알겠어요? 그럼 되지. 그러니까 외우지도 않고 마음 졸이지 말고. 자, 순서는 알아둬야 돼. 적어도 얘가 봄에 해당되는지 여름에 해당되는지 가을에 해당되는지 겨울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2학년을 외울 때 이 순서로 외우면 순서를 묻는 문제를 더 빨리 풀겠지. 알겠어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사람의 호칭어, 지칭어야. 자, 10살 안팎을 충년이라고 하고요. 15살을 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를 약관이라고 하고요. 20세를 약관이라고 하고, 여자는 뭐라고 해? 남자는 약관이라고 하고요. 여성은 20살 전후를 가장 예쁠 때다 해서 방년이라고 합니다. 방년. 또 20살 안팎의 여인을 묘령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묘령의 여인이 그러면 20살 안팎을 말하는 거. 우리 흔히 뭐 묘령의 여인 그러면 나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0살 전후를 말한다고. 자, 30세를 남녀 관계없이 30세는 뭐라고 그래? 이립. 뜻을 세우는 때 이립. 40세를 일컬어 부록. 그리고 50세를 지천명. 천명을 아는 나이다. 다 뻥이에요. 알겠어요? 다 그냥 옛날에 한 말로 가져와서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지. 50세 지금 철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돼요? 그럼 40에 뭐 유혹당하지 않냐? 천만에. 따라서 이거 다 그냥 하는 말인데 그 나이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기억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뭐 15세 때 학문의 뜻을 뒀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그 다음. 근데 우리나라나 동양이 훨씬 나이에 민감하대요. 서양 놈들은 절대 몇 살이냐고 안 묻는다네. 그죠?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처럼 주민번호가 아니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사회보장 무슨 카드냐? 그래서 생년월일을 묻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주민증을 까는 순간 거기 생년월일과 이게 남잔지 여잔지 써 있고, 그리고 또 주민증 번호에 따라서 사는 지역도 알 수 있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이거지. 처음 제시할 때. 그리고 우리는 껄핏하면 몇 살이냐는 말을 쉽게 하고. 그냥 이제 우리도 그런 짓은 그만하자 이거죠. 즉 몇 살인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따진다는 얘기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대접해달라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걸 까는 거나 마찬가지야. 서로 나이에 관계없이 할 바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60을 뭐야? 이순. 그리고 61세는 이제 갑자, 이 60갑자가 돌아오는 때니까 뭐라고? 환갑 또는 화갑 또는 회갑. 70을 뭐라 해요? 고희. 이 희자가 드물 희자야. 이거 주의해. 드물 희자를 써야 돼. 만약에 기쁠 희자를 써서 희수 그러면 77세야. 한자가 다르지? 벼 화자가 들어간 게 드물 희자야. 그래서 드물 희자를 쓰면 70이고 기쁠 희자를 쓰면 77세고, 그리고 거기 종심이 잘못 들어갔어. 종심은 70세에 써야 돼. 70을 종심이라 하지. 77세가 아니라, 이거 고쳐요. 77세가 아니라 종심은 70을 말하지. 산수는 80을, 미수는 88세를, 90은 졸수, 99세는 백수. 자, 가족의 호칭. 먼저 이 한자어로 가리켜 하는 말에서 집 가자가 들어있고 어버이 친자가 보이면 일단 자기 부모를 말하고요. 집 당자가 보이면, 집 가자가 아니라 이 집 당자가 보이면, 집 당자가 보이면 이건 남의 부모를 말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춘부장이라고도 부르지만 춘당, 그리고 남의 어머니를 자당, 헌당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반면에 자기 아버지는 가친, 엄친 이런 말을, 자기 어머니는 자친, 가자 이런 말을. 알겠죠? 최소한 요거 하나만 알아둬도, 요 집당자는 남의 부모에게 쓴다라는 것만 알아둬도 우리가 쓸데없는 데서 틀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남의 자식은, 자기 자식은 겸양의 표현으로 쓰지만, 낮추어 표현을 하지만, 남의 자식은 높여 말해야 되거든. 아니, 남의 자식은 높여 말해야 되거든. 그래서 남의 아들을 부를 때는 영랑, 영식, 영륜이라는 말을, 그리고 남의 딸은 영애, 영교, 영량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었을 때 박근혜 아줌마를 영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부인 이러면 남의 부인을 높여 말하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아니야. 영부인이라는 말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남의 부인을 높여 하는 말이고, 그 영부인이라는 말에서 영을 빼고 그냥 부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도대체 이놈이 국어사전이나 한번 찾아보고 글을 쓰는지 의심스럽던데, 모 신문의 이제 기자가, 아니 민주화 시대에 무슨 영부인이냐, 그죠? 그때 아마 전 노무현 대통령을 깔 때, 아 영부인 권양숙 여사 안 된다 이거야. 아니 지금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왜 영부인하고 높이느냐, 이런 무식한 칼럼을 써요. 아무리 거지 같은 조선일보도 그런 건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왜? 거긴 편집 기자 따로 있고 교열 기자 따로 있고 정말 지독하게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이 좀 기득권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게 나쁜 거지, 솔직히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련된 디자인이나 편집의 면에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앞서가거든요. 문제는 걔네들은 그 사고방식 자체가 부유한 사람과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해서 그러지, 만약에 기득권이 박근혜처럼 허투루 그런 짓을 많이 했다면 벌써 박근혜처럼 탄핵당하거나 아니면 무너졌겠죠. 근데 의외로 기득권은 부지런해요. 없는 사람보다 더 공부합니다. 있는 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욕만 하고 있을 때 있는 놈들은 그래 너희 떠들어라, 나는 더 많은 걸 갖겠다, 공부한다고. TV에서 무슨 재벌 아들이면 또는 뉴스에서 맨 마약이나 하고 못된 짓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일부고요. 더 많은 놈들은 더 투철하게 가정교육 받습니다. 너는 나중에 일거수일투족에 국민 시선이 생기니까 행동할 때 이래라. 더 교육 엄청나게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그 시덥잖은 졸부들이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하다 걸리는 거지, 정말 제대로 된 부자들은 교육을 엄격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부자를 배관시하여 볼 게 아니라 그들이 또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역시 분발하고 애를 써야지, 욕하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지. 항상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건 정말 부자가 아닌 뭐 건물 하나 있는 병신들, 알겠습니까? 어쩌다 건물 하나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는 놈들, 이런 것들이 쪼다짓 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좌지우하는 부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뭐 집안에서 대학 나온 놈 하나 있으면 그냥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지, 그냥 집안이 뼈대 있게 공부한 집안은 얘기 안 합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부르주아라기보다는 다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럴 때 이미 많은 걸 물려받은 사람들을 욕하는 건 남는 게 없어. 알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애를 쓰고, 그리고 부당한 제도들을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뒤에서 욕만 하면 뭐예요? 그건 부럽다는 의미지. 그래서 글자 하나도 무식하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야. 영부인은 그냥 무슨 뜻? 남의 부인을 높여 말하는 거야. 영애하면 남의 딸을 높여 말하는 거고, 영식하면 남의 아들을 높여 말한다. 오히려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사람들은 낮추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 여식이 이러는 거고, 제 가돈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은 오히려 낮춰 말합니다. 자, 암기해 두시고요. 이제 쭉 가서 한자 성어를 보겠는데, 한자 성어는 문제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한자 성어에 써 있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고, 즉 문제를 바로 보면서 그런데 우리 교재 한자 성어가 일단 도금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자 성어는 글자 하나하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거니까 전체를 함께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점심 먹고 2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